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성장을 질투하고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침내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할 때 그가 끈질기게 당신을 놓아주지 않아 고통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병적인 상태에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도덕적 세계와는 전혀 다른 풍경 속에 존재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약탈적이고 기생적이며 조종에 기반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유능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들의 가장 위험한 반응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통제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들은 결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애써 되찾은 평화와 인간관계, 심지어 사회적 평판까지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죠.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거만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거만함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질병의 증상일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 가장 깊은 곳에는 깊게 파인 상처, 즉 근원적인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상처가 너무나 깊기에 그들의 모든 상호작용, 모든 결정,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모든 시도를 형성합니다. 바로 이 깊은 상처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착취하며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온전히 자기 외부에서 구성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가치감은 내면의 유능함이나 미덕, 진정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외부의 인정, 즉 타인의 존경, 인정, 두려움, 혹은 굴복을 통해서만 채워집니다. 그들의 현실 전체가 세상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 모습에 도전이 가해지는 순간, 이협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깊은 상처는 마치 거대한 심연처럼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 성장하고 자기 삶의 책임을 지며 유능함과 자존감, 진실성을 키워나가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이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공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조종과 연기를 통해 쌓아올린 자신의 연약한 자존감이라는 비계가 진정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 앞에 노출되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가 그들이 매력과 지배력으로 필사적으로 가려왔던 공허함을 드러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의 전략은 외부화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 실패,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밝게 빛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들 자신이 견딜 수 없는 내면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 근원적인 상처는 통제라는 가장 교활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혼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통제에 집착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은 관계를 지배하고 인식을 조종하며 자신의 취약점을 가리기 위한 서사를 만들어내도록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들의 모든 조종행위, 모든 거짓말, 모든 미묘한 폄하, 모든 냉정한 계산은 바로 그 최초의 상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역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며 이성이나 공정함, 도덕적 호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공격과 방해 시도는 결국 두려움의 증상입니다.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무관한 존재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성공하고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도 그들은 결코 당신을 그냥 떠나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먹잇감으로 삼았던 당신이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진화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 면역력은 적대감을 갖거나 그들보다 더 교묘하게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바로 유능함, 진실성,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내적 구조를 너무나 견고하게 구축하여 그들의 전략이 더 이상 뚫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종의 본질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을 만들고 죄책감을 유발하며 두려움을 자극하고 의존성을 키우는 것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아 개념에 더 이상 균열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서 있는 기반이 책임감과 자기 훈련을 통해 견고하게 다져졌을 때 그들이 의지해온 모든 도구는 힘을 잃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그 원칙에 따라 일치시키는 사람들은 조종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종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현실의 굳건히 발을 딛고 진실과 거짓된 서사를 구분할 수 있다면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무기는 무력화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고 그들의 왜곡에 휘말리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면역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면역력은 그들이 구축해온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기에 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역학관계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흐리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양심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목소리를 따르기에 죄책감 유발도 실패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내면에서 비롯되기에 조종적인 칭찬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해온 모든 통제 수단이 중화되는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당신의 독립성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일부는 조용히 물러나 다른 곳에서 통제 대상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상황을 격화시킵니다. 이 격화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동 공격적인 행동, 미묘한 폄하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조종하려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낡은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하며 절박함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위험한 영역으로 말이죠. 당신의 면역력은 그들에게 도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기존의 방법이 불충분하며 이제 더 교활하고 사회적으로 위험한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전통적인 조종 방법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전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조정이 아니라 종종 갑작스럽고 결정적이며 매우 전략적인 변화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제하려 시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비열한 게임, 평판 파괴의 시작입니다. 특히 관계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평판 파괴는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는 것과 다름없는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파괴함으로써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당신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어 결국 당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 합니다. 이 전략은 종종 교묘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의심의 씨앗, 절반의 진실, 왜곡된 해석을 심습니다. 그들은 걱정하는 척하며 당신의 결정이나 신뢰성에 대해 조용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작은 실수를 과장하거나 사건을 재해석하여 당신을 부정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이 공격이 간접적이기 때문에 맞서 싸우거나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인식을 조종하면서도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발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들은 당신 주변의 사회적 역학을 연구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여 그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달합니다. 평판은 수년간의 일관된 행동으로 쌓아 올리지만 잘 짜인 몇 개의 이야기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판 파괴의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당신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지 계산하는 누군가의 조종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지뢰밭과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들의 공격을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이나 객관적인 논평으로 포장합니다. 그들은 매력을 이용해 동맹을 얻고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면서 교묘하게 당신의 신뢰도를 훼손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에는 투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진 결점, 즉 부정직, 이기심, 무능함, 감정적 불안정 등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의 약점을 당신에게 투사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에게서 주의를 돌리는 동시에 당신을 갈등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중상모략 캠페인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신용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회적, 직업적 네트워크 내에서 동맹, 방관자,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실과 허구를 뒤섞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당신을 신뢰할 수 없거나 무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캠페인의 심리적 충격은 엄청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의도를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볼 때 당신은 인지 부조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그들은 인간의 인식이 유연하며 작은 왜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오해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공격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유능함, 독립성, 그리고 회복력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대한 실존적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상황을 격화시킵니다. 중상모략 캠페인은 그 격화의 정점입니다. 단순히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직업적 영역에서 당신을 고립시키고 불신하게 만들고 당신의 정당성을 박탈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는 단계로 들어섭니다. 공격이 더 이상 노골적인 조종이 아니라 당신의 환경을 통제하고 사회적,
정서적 세계를 미묘하게 재구성하여 당신이 지지받지 못하고 불확실하며 점점 더 고립되도록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가스라이팅이 이 단계의 주요 도구입니다. 친구, 동료, 지지자들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도 당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사건을 재구성하여 당신을 불안정하게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립은 점진적이어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사회적 지지 기반을 잠식하고 당신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은 고립과 함께 작동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현실 경험이 신뢰할 수 없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했던 말을 부인하며 당신이 자신의 기억과 판단, 심지어 감정적 반응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고립과 가스라이팅의 조합은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벽이 서서히 좁혀오는 방 안에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비열한 게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초점을 나르시시스트의 전술에서 당신의 대응으로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평정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서사를 강화할 재료를 얻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략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서사를 유지하는 연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진실성입니다. 왜곡과 거짓말에 직면했을 때 똑같이 맞서 싸우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성은 그 유혹에 저항할 것을 요구합니다. 압박 속에서도 가치와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지조를 지켰던 옛 선비들처럼 당신의 진실성은 그 무엇보다 강한 무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속을 수 있지만 일관된 진실성의 무게는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명확한 인식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호함 속에서 번성합니다. 사실과 왜곡, 현실과 서사를 분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상호작용을 기록하고 모호한 비난이나 감정적 조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십시오. 명확한 인식은 당신이 현실 속에 굳건히 서 있도록 해주는 안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또한 당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립은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충성심과 이해를 보여준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나르시시스트가 뚫을 수 없는 방어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지치기를, 당신의 자신감이 서서히 침식되기를 기대하며 긴 게임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압력이 끊임없이 가해질 때에도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술이 당신의 성장을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바로 당신 자신을 향한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이 거짓을 이기게 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빨리 퍼져나갈 수 있지만 진실은 속임수가 따라올 수 없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과 성품, 일관성을 통해 진실에 맞춰 살아갈 때 당신은 시간이 지나도 예곡될 수 없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을 때 당신은 단순히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 더 강한 사람,
끊임없는 심리적 공격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인식입니다. 당신은 이제 조종의 패턴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감지하는 날카로운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독립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타인의 승인이 아닌 원칙에 정체성을 두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당신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마지막 사슬을 끊어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당신은 왜곡과 적대감을 견디면서도 자신의 진실성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조종이 당신에게 던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보다 당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관계에 대한 명확성을 갖게 됩니다. 신뢰, 존중, 호혜는 더 이상 모호한 이상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당신은 진정성을 알아보고 진실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꾸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심오한 변화는 목적의식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공허한 세계와 원칙 있는 삶의 안정성 사이의 대조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상적인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책임감, 성장,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봉사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이야기를 훔치려 합니다. 그들이 당신 삶의 서술자가 된다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되찾는다는 것은 그들이 씌우려 했던 거짓된 정체성을 거부하고 투사가 무엇인지 인식하며 당신의 정체성을 그들의 비난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파괴가 아닌 회복 탄력성이 단련되고 분별력이 날카로워진 실현의 장으로 재구성하십시오. 당신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마지막 단어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만질 수 없는 삶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유는 단순히 사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어떤 거짓이나 조종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무언가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뿌리를 내리고 실용적이고 심리적인 독립을 이루며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당신의 삶을 의미와 목적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데 집중될 때 나르시시스트의 장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도발하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실체를 봅니다. 작고 절박하며 자신의 불안감의 순환에 갇혀 있는 존재들. 그리고 당신은 그 개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대신 당신은 건설하고 성장하고 봉사하고 창조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의미 있으며 진실과 독립의 굳건히 기반을 둔 삶.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의 길을 어둡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산말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힘들고 외로웠을지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승리는 당신 개인의 승리를 넘어 진실과 존엄성이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부디 그 힘을 믿고 굳건히